근데 사실은 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것이 이게 화두가 됐죠.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받으면 될 일이었는데, 근데 이것이 언급이 되고 이제 막 화두가 된 이후에는 이게 예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여당 안에서 야당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네.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오니까 특검 네. 얘기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쏙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네. 민주당 특감 받기 싫거든요. 문재인 때도 안 받았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리고 자기들도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얘기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 그리고 그 뒤에 생각하기 싫은데요. 예, 갑자기? 네. 김혜경 여사가 계셔. 아, 네. 근데 거기서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돼서 지켜보고 있으면 네. 글쎄 그분들 뭐 그동안에 해왔던 행적이나 이런 걸로 보면 아마 골치 아픈 일 많을 겁니다. 일단 과일값하고 이제 초밥값은 저희가 세이브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될 것이고요. 네. 뭐 김정숙 씨가 영부인일 때 네. 뭐 해외에 뭐 쉽게 얘기하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곳 많이 다니셨잖아요. 버킷리스트. 예, 버킷리스트가 있느냐라고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랬죠. 근데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있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여론이 이렇게 여러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언론이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아마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자기 문재인 때도 안 했고 앞으로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요구를 하니까 저 사람들은 계속 엉뚱한 소리 하면서 그 발을 빼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검 얘기도 이제는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 안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발언을 하고 또 정책을 펴나가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됐고 그 역할을 뺏겼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한 대표가 정치 신인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포인트가 한 번씩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대통령하고의 이제 회동 전 세 가지 요구 사항을 공개적으로 전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뜻이라고 해서 전달한 것까지 오케이. 그런데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당대표가 할 역할이 아니라 관철시키는 게 역할 아니냐. 그런데 공개적으로 요구하면 이거 대통령이 받아주고 싶어도 못 받아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그 이전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있을 때 정말로 조용히 아무 말 없었던 체제입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1.1핵이라도 고쳐놓은 게 있습니까? 매듭을 지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의 뭐 정책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서 결국은 우리 그때 강서구청장 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를 했는데 대통령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김태우 씨를 그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을 사면 복권시켜서 다시 공천을 줬잖아요. 그래놓고 우리가 거기서 폭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국 선거로 그걸 만들어서 저도 여러 번 갔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전국의 총동원령이 내려져서 강원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충청도에서도 오고 호남에서도 와서 향후에 쫓아다니면서 우리 후보 찍어주세요라고 하고 그때 당시에 조직국에다가 매일매일 보고를 했어야 됐어요. 나 여기 왔다. 그러니까 전폭적인 지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그 조직국에 보고하고 그랬지만 결과는 우리는 17%포인트로 대패를 했습니다. 그게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잡음이 없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갔던 그 시절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 아까 저기서 얘기하신 대로 왜 시끄럽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왜 말이야 당정이 이렇게 시끄러워서 불안해서 못 살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예요. 네. 갈등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하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으려면 갈등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냥 덮어놓으면 돼요. 그럼 그 안에서 골마요. 썩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요만한 골문 걸로 나중에 팔을 자르게 되고 목숨을 잃게 돼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돼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야, 이거 문제가 없는데? 아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네. 지금 얘기하시는 일부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왜 통합을 하고 화합을 해야지 말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 문제가 없으면
화합을 하고 통합을 해야 되지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 해결해야 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그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한 얘기도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와 긴밀히 논의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제도는 좀 물밑에서 좀 충분한 소통을 하고 그것을 합치한 뒤에 통보를 하거나 공개를 하는 것이 뭐 좀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전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네. 이미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은요.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날 네. 거기 가서도 대통령께도 말씀드렸어요. 네. 이거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날 저녁에 득달같이 추경호 원내대표 용산으로 부르셨잖아요. 네. 제가 모르긴 몰라도 만나서 무슨 얘기 하셨겠습니까? 야, 지금 대표가 이런 거 한다는데 원내대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거를 네, 네. 모르고 있었다. 원내대표는 모르고 있었는데 대표가 그걸 일방적으로 했다라는 것들은 사실상 그 이전의 정황 상황의 증거들 그리고 흘러왔던 상황을 보면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네. 당 대표가 가서 대통령에게 이거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네. 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거는 얘기 안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형식 논리죠. 그 역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집 잡기를 위한 트집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